네, 시간이 된 관계로 본 세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정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한 20분 정도 우리 지속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친환경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우리 박현철 좌장님을 모시고 오늘 도내외에서 아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만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 모시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 우리 슬기로운 우리 제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된 그동안의 성과, 양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양적 성장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에 발맞춰서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개편 준비 중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럼 이러한 지금 이렇게 개편하는 체제가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 튼튼한 이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교통수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친환경 대중광역교통 우리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도움들, 또 이 설득 논리들을 개발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는 또 어떠한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제언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 입도 관광객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450만 명에서 출발을 해서 2016년도 보시면 무려 1550만 명입니다. 15년 가까이 연평균 10%대의 관광객 성장, 사실 이건 거의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든 우리 관광 이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제주도 방문객, 외래국 방문객 보시면은 2016년도에 360만 명이 있는데요. 초기에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 처음 시작할 때 28만 9천 명이었습니다. 무려 한 1240%가 증가를 했고요. 순유입 인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2002년도에 55만에서 현재 66만, 어떻게 보면 한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수치지만 세종시를 빼고서 자발적인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는 지금 현재 제주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2002년도에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금 귀농 기준 인구가 50대 60대였지만 2016년도 현재에는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이루고 있고요. 이들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새로운 문화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월정리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 일컬고 있는 이 월정리 쪽에 가시면 최근에 제주도에 전국에 있는 카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또 요인이기도 하고요. 이분들도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도 역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지방세수 정말 괄목할 만한 정대입니다. 세수 364% 증가했고요. 지역 경제규모 GRDP 규모로 214%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경제적인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도시 인프라, 우리 섬 도시로서의 관광지로서의 인프라에 대한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민주택난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쓰레기난, 그리고 환경난, 그에 더불어서 교통 혼잡 및 주차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도민 불면 또는 1,500만이라는 이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자동차 현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43만 대, 우리 이제 인구보다는 좀 작습니다만은 인구 1인당 보유 대수, 자동차 보유 대수 전국 1위고요. 이게 재밌는 또 통계치를 보시면 최근 4년 사이에 70%가 급증했습니다. 이 70%가 급증한 시점을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렌트카라든지 차고지를 제주도에 등록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서 지금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고도 외부에 나가서 제주도에 등록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한 10만 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수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렌트카 수 증가가 이제 왜 무서운 지금 우리 제주 관광객 또 교통의 문제를 이제 야기하느냐 보시면 관광객 10명이 오면 100명이 오면 렌트카를 64명이 빌려서 다닙니다. 그리고 이 64명 중에 대부분 교통사고가 제주공항 인근에서 렌트카 빌려오면서 납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재발견에서 우리 손상훈 박사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고요. 대부분 또 연령대가 20, 30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기분 좋게 오픈카 타고 멋있게 달리는 거. 사실 요 자체만 해도 이 관광의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방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인구 증가와 또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렌트카 수를 같이 계속 늘릴 것이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지역민들 삶에는 이런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율 보시면요. 제주시, 서귀포시 지금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주차장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중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제주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시면은 발생 건수 전체 렌트카 사고는 한 10%밖에 10% 내외입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제주도가 이 전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교통량 발생 순위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이 사고 중에서, 수학여행객들의 사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시골에 계시는 이 또 노인분들의 이 사망 사고가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역의 큰 지금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시행될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 서쪽으로는 영어 교육 도시 쪽으로 지금 뻗게 되고요. 오른쪽 우리 동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성산 제2공항하고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이제 비게 되는 혁신 도시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요 문제가 남긴 한데 결국은 제주도의 향후 이 튼튼한 대동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환상형 이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연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벌써 2002년도 구상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실행 방안이 이제 강구되고 있는 것이고 금일 거기에 대한 논의의 첫 발을 좀 떼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제주 교통체계 개편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우리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서울에서 하고 광역도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광역 멀리 가는 간선버스는 빨간색 그죠?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제주공항에서 지금 우리가 간선버스가 거의 600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문 가는 것밖에 없는데요. 향후에는 12개의 간선 급행버스를 이제 제주공항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기점을 바로 공항 거점 복합환승센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획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제주도 이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주자치도에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향후에 이 국책사업인 제2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1공항과 2공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1공항, 2공항 연결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비용이 작게 드는 것은 1,630억 원, 최대 많이 드는 것은 4,600억 원. 그 다음에 서귀포에서 다시 2공항에서 서귀포 연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드는 거는 6천억 원. 그 다음에 가장 작게 드는 것이 한 3,900억 원인데 이 시스템을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도로를 좀 더 넓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도로를 넓혀서 거기에 얹어 달리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흔히 말하는 이제 BRT, 우리 이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이 정도와 또 아니면은 이제 무가선 트램 요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교통수단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자, 이러한 이제 향후의 국가 계획으로서의 이제 연결의 당위성이 지금 벌써 이제 대두되고 있고,
저희 JDC에서도 이게 2025년도에 이 공항이 생기는데 이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수요가 충분한, 그리고 향후에 몇 년 이내에 수요가 발생할 이 제주 공항에서 중문 단지까지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천에서 이미 검토한 자기부상 열차를 어떻게든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가 들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총공사비가 한 1조 3천억 원. 여기 지금 전체적인 노선의 연장 기간이 길이가 한 39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40km 정도 본다면은 여기에 10개 정류장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 7편성 을 해서 달리는 걸 기준으로 하고 운행 시각은 15분 정도를 해서 봤을 때 여기에 한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조 6천억 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한 470억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연 이제 이걸 이제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개방 거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기간 인프라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많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또 여기에 대한 또 인식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티에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 이제 신교통 유형별 대중교통 수단을 보시면은 도시 특성, 인구 규모,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 유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러한 분류 유형, 결정 유형보다 요인보다는 최근에 이제 의정부 경정철이 이제 파산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누가 운영할 것이며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지금 형태의 신교통 수단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중점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바로 이제 자기부상 열차와 모노레일, 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부상 열차의 이제 최대 장점은 아시겠지만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이고요. 최대 이제 단점은 역시 이제 공사비가 가장 높습니다. 단가 기준으로 하면 1km당 건설비 단가로 하면 km당 한 646억 정도가 나오고요. 모노레일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운영 중인데 623억 km당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램은 지금 성남이 2020년에 이제 개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대적으로 트램이 288억 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단가상으로는 가장 유리하나, 이 트램이 최고 속도가 한 60km. 그래서 도심 내에 도심교통 해결 수단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광역교통을 이렇게 한 3, 40km씩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오늘 또 멀리서 우리 또 문용준 우리 교통연구소 소장님께서 또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해법도 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무가선 트램 지금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도심교통으로서 이 무가선 트램, 옛날에 이제 우리 있었던 가선 트램은 굉장히 이제 위에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해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한데, 이러한 이제 무가선 트램이 이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지금 무가선 트램, 노면 전차 지금 도입 추진 현황이 꽤 많습니다. 창원, 대전, 서울, 수원, 성남, 그다음에 안성, 평택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자, 자기부상 두 번째로는 자기부상 철도입니다. 이거는 이 철도의 최대 장점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에서 상용화를 처음으로 했고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금 중국이 지금 이걸 상용화해서 지금 상하이 예, 지금 설치를 했는데, 상하이 국제공항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국가에 엄청난 R&D 자금이 들어갔는데 2호로 설치할 곳이 없어서 이 열차를 만든 지금 한국 로템에서는 그 생산 라인을 폐쇄를 지금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 R&D 정책 자금이든 시범 구간 사업을 다음에 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는 제주도에 꼭 좀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오늘 또 우리 교통연구원, 또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부원장님 또 참석하셨기 때문에 좀 답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부상철도는 굉장히 관리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것에서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부속 열차는 우리 인천공항에서 영종도 일대를 지금 순환하는 이 버스 지금 체제로 되어 있고, 역시 최대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비의 부분에 있습니다. 자, 모노레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지금 광역시장님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으로서 진행을 하신 건인데요.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걸 지하로 그냥 넣어서 안 보이게 해야지 이걸 왜 올리느냐 하는데, 이 철도가 지나가면서 대구 지역에 일대에 대구 지역 낙후 지역 일대에 변혁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대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하지만 이제 모든 부품이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기술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 이런 점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시스템 외에 지금 현재 가장 싸게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간선 급행 버스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했고요. 이제 2차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지하철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또 이걸 먼저 구축을 해서 나중에 그런 이제 우리 철도 교통망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 또 대안으로서 이걸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 체계를 계속 업버전해 나가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이제 전문가님들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해답을 주실 거로 알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건설비가 이제 1km당 이것도 한 24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계산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거보다는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형태고요. 이 외에도 지금 지자체별 최근 신교통 도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의정부 경정철이 이 부도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운영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발표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희가 중문 구간만 했을 때도 1조 한 4천억이 듭니다. 이걸 우리 지방비 또는 뭐 우리 JDC 또는 이 공공기관의 자금으로 설치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운영비 300~400억, 사실 이걸 어떻게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무서운 문제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국가기관 인프라로서 당연히 이거는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든 정부 지원.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드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 자기부상 열차는 70%가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우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우리 고가 모노레일 있죠. 여기에는 국비가 60%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광역교통으로만 인정이 되면 여기에 60%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걸 논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관심 유도 및 시범사업 유도가 지금 절실해 보이고, 또 이 광역철도법은 어떻게든 시군 자치단체가 이렇게 광역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광역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철도법, 국가철도법, 도시철도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이 법상 이제 생각의 영역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철도법이 대부분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한 법들이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적용을 조금 유연하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주 방문객 1,200만 명이 이제 내국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 오는 분들만 봤을 때 여기가 과연 광역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는 도심교통만 해결하자고 하면 사실 뭐 또 지하철 이야기 나와야 되고요. 도심 내에 트램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주에서 또 김교 교수님 참석하셨지만 과연 이걸 관광객 위주로 볼 것이냐, 지역민 위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합리적인 묘한도 필요한 상태고요. 렌트카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친환경 전기에너지 차로 보조금을 주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2천만 관광객을 계속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이 부분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바꾼다는 거, 사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재정 활용도 옳지가 않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향후에 한 5년, 10년 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교통 체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공항, 제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향후에 또 다른 제주의 50년,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연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주교통계획의 획기적 개선과 광역 지역개발 계기 마련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잘 돼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 광역교통이 가면서 거점마다 승객들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린 승객들이 그 지역에서 렌트카를 빌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마을을 돌아봤을 때 진정한 이 권역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서울이라든지 이 광역도시에서 보면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마을버스 사업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이제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기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 주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튼튼하게 어느 정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15년, 20년의 이런 손익분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운영 주체도 사실 좀 절실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서 우리가 향후에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발표자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박연철 본부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다음 또 우리 오늘 초청하신 우리 토론자분들의 좋은 조언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차이 없겠네. 자주 부탁합니다. 예. 너는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시스템의 사무를 맡은 JDC 투자개발본부장 박연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세션을 준비해 주신 분들과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제 발표를 하신 박재모 조세구 팀장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을 넘어서 이 전 세계의 지금 보물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주도가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이용도 늘어서 지금 교통 체증 문제,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또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좌측으로부터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당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혼잡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도정의 정책 대안 마련도로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논의할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대안인 철도교통 및 철도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양근율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계획 등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책연구교통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기술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문영중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분은 2002년도에 저희 JDC가 창립이 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방송국으로 교육해서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탐사와 보도 등을 지역 언론의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JIBS 이용탁 보도본부장님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제주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학여행지고 관광지죠. 경주에서 관광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과 공공편익 분석 최고의 전문가이신 경주대학교 김규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들과 불편사항을 최일선에서 듣고 계시는 JIBS 이용탁 보도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용탁입니다. 우선 이 제주 포럼의 이 주제를 시적절하게 선택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그 발제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제주도의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꼭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좋든 싫든 도민 공감, 국민 공감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는 대명제 하에 일선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일선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설령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정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를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심각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JDC는 15년 전에 대한민국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제안한 바가 있죠. 그때는 대한민국 최대 공약수는 외자 유치였더랬습니다. 외자 유치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국가의 전략 자체가 외자 유치에 아주 올인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발제자가 얘기한 동맥과 정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은 했지만은 실계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는 분명히 제주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위반할 때 테스트베드 역할을 제주도가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주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놈 저놈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제주도 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주 환경이야말로 제주도의 또 다른 브랜드고 제주 환경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인지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 가치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섹션에서도 보면 한원 분화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논할 때 과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을 어느 정도 했었냐라는 질문에는 저 스스로도 부족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아까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첨가하는 겁니다. 그게 반론을 제기할 뭐는 아니고요. 몇 가지 같이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 제주도를 논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주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주도는 이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드는데 머릿속에 제주도라는 그림은 되는데 제주도는 무엇이고 제주특별자치는 무엇이고 환경수도는 무엇이고
안전도시는 무엇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주 특별자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고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인허가 문제에서 가장 사업자들이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해당 공무원들이 툭 하면 던지는 얘기가 관계법이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일단 현장은 다 피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궁극적으로 표현할 때 제주 특별자치도가 뭐지? 국제자유도시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적으로 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외국 나가더라도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많이들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손안에 든 TV 시대라서 와이파이 터지는 곳에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도 이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제주자치도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제주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타겟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정리한 게 제주라는 DJ 정부 때 중문에서 DJ는 분명히 꿀뚝 없는 산업이 제주도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이끌어가는 동력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때 중문에서 저희들하고 티타임 할 때 DJ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자유도시가 탄력을 받았는데 이 국제자유도시는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로 가야만 된다라는 게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광 인프라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자치도로 바뀌면서 일대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책적으로 계속 바뀌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우리가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은 전부 실기했다고 제 스스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는 라고 얘기할 때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주항을 떠났는데 떠날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제주항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이 속도가 안 나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큰 모함은 있지만은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배에 장착되어 있는 기존 스크루를 특별자치도라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게 특별자치도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제주도가 이게 혁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교통체제를 개편하는 데서는 혁명이라고 보는데 지금 발제자도 얘기했지만은 도민공감 없이 그리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런 입장이라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 들려서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도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자기네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없다는 거죠. 자기네 이런 거는.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은 아직도 이 제주도의 국직국제 간 현안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아직도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JDC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5년 전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애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주도하고는 따로 국밥으로 갔어요. 계속. 따로 국밥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그릇 하나로 들어오긴 있는데 그래도 국물하고 밥은 지금도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도자의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JDC가 제주도에 본사를 두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제주도 내려가냐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장에 말씀드렸지만은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추진을 하면서 교통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는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하는 거는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환승센터라든가 이 얘기할 때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논할 때는 제주 섬 전체가 마치 교통 대란을 겪는 것 같이 느끼시지만은 사실 도심지를 벗어나면은 아직 심각성을 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할 때는 제주 섬 전체를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밀물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심지로 진입하는 초입지에 대해서는 환승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밀물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번영로라든가 그러니까 예전에 서부산업도라든가 동부산업도로 516 1100도로 1100도로는 뭐 차지하더라도 본부장님 이제 조금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쪽에 초입 부분에 환승 작용만 한다 그러면은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덜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 대상으로 한 공청회라든가 도민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있는 언론사를 100% 활용해야 되는데, 언론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이 미흡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을 새로 새 판으로 짠 언론과 같이 가는 도민 공감대 형성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민과의 공감 형성이라든지 JDC와 제주도 협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그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계획 시행한 교통연구원 문영중 교통기술연구 소장님으로부터 향후에 제주 관광객 2천만 세대 100만 정주인구 시대를 대비해서 제주도의 광역교통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개받은 문영준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국토부 장관 자문관직도 겸직하고 있어서 좀 더 저희 국토부나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저희 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것들을 전부 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로 온다고 그러면 가서 버스 타야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저도 제주도로 온다고 그러면 가서 어떻게 렌트할 건가 하는 거를 제 연구원들한테 이제 좀 오더를 내리거든요. 벌써부터 머릿속에 제주도는 대중교통과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죠. 제가 서울에 이제 회의 있을 때 다닐 때는 저는 전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세종시에 지금 저희가 다 왔는데, 저희 연구원도.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탑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이미 40%를 넘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제주도는 왜 생각만 하면 여기 가서 내가 제주공항에 내려서 뭔가를 타고 버스 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이유가 연계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아예. 대중교통이라는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브 앤 스포크라고 저희가 하는데,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대중교통 체계가 제가 가고자 하는 라스트 마일까지 하나도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전혀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공항 내리면 다 아시다시피 제주공항 앞에 요즘 바뀌었죠. 많이 한동안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제주도에다 요구했는데, 그 렌트카가 전체 그 주차장을 다 잡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난센스예요. 내리면 렌트카를 뭐 어느 걸 할지, 무슨 렌트카 타고 어디 갈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도시였단 말이죠. 이거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주 공항 앞에 있는 그 전체의 그 공간, 그 주차 공간 또는 렌트카가 점유했던 공간들이 거기가 이제 광역 환승 센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그죠? 주차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면 제가 서귀포도 가고, 그 다음에 중문도 가고, 또는 다른 어떤 단지도 가서 거기 내려서 거기서 다닐 거면 거기서 렌트하면 되죠. 그죠? 지금도 저희들이 또 제주도 요구하는 거는 아예 렌트카 회사들을 아예 지역 베이스로, 광역 베이스로 나누자는 거예요. 아예. 거기 가서 렌트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 렌트카가 다른 광역으로 못 넘어오게끔 하는 것도 일종의 렌트카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되면 제주도는 교통체계가 바뀌고, 그리고 대중교통 분담들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제자가 말씀하신 광역 간의 연계 체계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간의 연계 체계를 그러면 버스만 할 거냐? 미래에는 뭔가 다른 형태의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서 발표했던 트램이나 그 다음에 뭐 저기 자기부상 열차나 뭐 모노레일이나 등등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제 카본 프리를 선언한 도시거든요. 가솔린이나 디젤은 이제 안 쓰려고 그러고 카본 프리를 선언했고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전기차 기반 또는 친환경차 기반으로 모든 체계가 연계될 거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광역에 연계되는 체계에 또 구조물 같은 인프라를 세울 거냐? 이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해줄 수 있는 경관을 세울 거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도 다 대안이 되겠지만 저는 그 트램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이렇게 대안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됐지만 트램이 도심 내에 들어가면 무가선이 될 수 있고 도심지 나가면 이제 물론 가선을 설치해야 되지만 그렇게 구조물을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노면에 같이 다니죠. 그리고 얼마나 빨라야 될 거냐 하는 문제죠. 제가 예를 들면 제1공항, 제2공항을 연결하는데 저기다 초고속 그 소위 하이퍼 트레인 넣을 거냐?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상해처럼 한 300km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를 놓을 거냐? 제주도는 그 모습은 아닐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도 적당히 빠른 지속 가능한 모델 또 내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미래 기술 쪽을 좀 계속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그 소위 자율주행 그 셔틀을 타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 또 목적지 가면 거기서 자율주행 관련된 전기차 이 소형 전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또 소형 그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말 이렇게 그 아주 쉽고 편하게 연결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모습을 저는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EV 엑스포 때 또 저희들이 국토부랑 저희 연구원하고 해서 그 자율주행 전기차 제1차 국제 포럼을 저희들이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율주행이 완전히 자율주행은 안 되겠지만 제주도 같은 특수한 공간,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그 예를 들어 그 광역 체계에서 내려서 그 3, 4마일 정도 되는 또는 4, 5km 정도 되는 또는 어떤 관광단지 내에 어떤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도로를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어서 제가 제 렌트카를 몰고 안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한 또 하나는 이제 렌트를 하더라도 원웨이 렌트 방식이죠. 하루 종일 렌트해서 제가 하루 종일 끄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레길에 포인트에 내려서 반납만 하면 끝이고 그죠? 포인트 B까지 걸어가죠. 그럼 포인트 B에서는 내 이 차를 도로 몰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다른 차 플러그 아웃 또 해서 렌트하고 또 어디 가서 플러그인하면 반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제주도는 아주 좀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베이스가 뭐냐? 바로 광역교통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광역교통체계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허브앤스포크 개념으로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도심지에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수요관리 등을 해서 그리고 이제 미래 자율주행 체계까지 도입하면 제주도가 바로 카본 프리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좀 전개할 수 있도록 기술도 그렇고 기술 개발도 그렇고 할 때 실증 단지를 제주도가 제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JDC가 충분히 그 미래의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제주도의 모습으로 JDC가 관여도 할 수 있고 JDC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큐베이터를 할 수 있는 소위 스타트업들을 키울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카본 프리에 맞는 기술과 거기에 실증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유치를 해서 전문가도 유치하고 아까 이제 아까 포럼 보니까 이제 그 토지 개발에서 파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이런 어떤 뭔가 4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곳에 공동으로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 방향도 정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제주 발전 모습을 교통체계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 부상 열차를 상용화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영종도에 운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제주도에서 첨단 궤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철도 연구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양건율 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그 제주도하고 이제 철도는 이게 사실 뭐 이게 좀 관계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제주도 많이 오고 싶은데 사실 제주도 올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철도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교통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의 어떤 그 결과죠. 지금 나타난 게 오늘도 아까 발표자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겪고 있는 이 교통 문제들은 대부분 자동차 중심, 승용차 중심의 교통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그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똑같이 경험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이제 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승용차 위주의 어떤 교통 정책으로는 해결 못한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 있는 거죠. 뭐 최근에 그 우리 앨런 머스크가 뭘 하나 이게 해저 터널 이런 그 도로망 이런 걸 기술 개발을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교통 정체에 제가 갇혀 있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앨런 머스크도 해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게 교통 문제구나. 이런 저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뭐 철도를 이제 전공을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공이 철도니까 철도를 더 철도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될까?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 시스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시스템 가기 전에 이 사실 정책이 안 되면 시스템 가지를 못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실제 그 우리가 이 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다 개인의 욕구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그걸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편하게 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만족시켜주는 게 이제 승용차죠. 그래서 승용차, 이제 우리가 돈이 없어가 승용차 못 살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소득이 올라가니까 좀 더 승용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승용차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자기는 좋은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외부 효과라는 것들이 이게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통 혼잡이죠. 내가 혼자 다니고 있을 때는 좋은데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오니까 교통 혼잡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은 또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더 많이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승용차들이.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이제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그 외부적인 그런 그 부분들하고 실제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지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 지불하는 그 비용하고 같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도로 쪽에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실제적으로 그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비용 지불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고속철도 KTX든 지하철이든 가면은 우리가 그 터널에 있는 전기세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전기세 같은 거는 일반 우리 티켓 끊을 때 다 그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선로 사용료라는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 타고 가면서 뭐 도로의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직접 내지는 않죠.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는 세금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내가 직접 이걸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면서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대중교통 요금을 그냥 계속 올려야 되느냐, 비싸다고 해서 올려야 되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경쟁이 안 되니까 더욱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방법이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더 높게 하지를 못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요금을 가지고는 운영비의 한 4분의 1만 커버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사회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게 우리가 승용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리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도로 승용차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교통 체증 문제가 그 이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통에서는 이론적으로 그게 다운샌드 톰슨 그 파라독스라 그래가지고 승용차 이용이 높아지면은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정체되면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면은 또 자동차가 늘어나가지고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요가 어느 이상 되면 승용차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선진국에서도 결국은 승용차의 대안으로 대중교통을 이렇게 높이는 정책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을 갖고 가면은 그 대중교통 그 하나만을 갖고 이게 수익이 나느냐, 뭐 그다음 경제성이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대안이 철도다. 그러면 철도가 우리가 철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접근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지금 우리가 의정부 최근에 이제 경전천에서 파산나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중교통을 놓기 시작하면 우리가 놓는다고 결정을 하면은 모든 교통정책과 모든 다른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대중교통의 수요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대중교통의 비용도 최소화되고 그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접근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철도라든지 아까 그런 시스템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 도민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저도 뭐 이제 우리가 자기 부상도 있고 뭐 네, 톤을 이제 가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기 부상도 있고 뭐 트램도 있고 이랬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트램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램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그 자체만의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트램을 통해서 개인 교통수단의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또 트램을 도입하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뭐 대중교통을 넣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을 선정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램이 또 아까 광역 쪽에서 나가서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트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열차인데 도시부에서는 트램과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부에 나가면은 일반 철도 같이 고속으로서 속도를 높여주는 트레인이라는 그런 것들이 독일에 오는 칼스루에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검토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 부상은 실제 뭐 시범사업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범사업을 한번 시범사업은 5천억 정도 이렇게 돈을 들였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본사님 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의 이제 이 교통 문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점이 있고 또 많이 오는 관광객의 관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 분야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 이제 교통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통과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경제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경주대학교 김규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대학에 있는 김규호입니다. 그 경주도 1,000만 관광객이 오는 도시이고, 근데 이제 경주와 제주가 공통점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게 공통점이긴 하지만은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그 중심이 되고 경주는 역사 문화 유산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유형은 다르지만 근국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과 관광객의 어떤데 그 비중을 둬야 되느냐. 저는 그 관광을 흔히 음식점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동네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집이 관광객도 맛있는 거거든요. 주민의 삶의 질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자연환경의 그 보존이나 교통 문제 해결이나 뭐 관광객에 의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이 우선하고 주민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생명력이 길어지는 것이지
결코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는 생명력이 길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작년에 제가 제주도를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여름에 웬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막 떠밀려 다니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또 제가 잠깐 이 교토에 갔었는데 교토에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드 때문에 이제 한한령이 내리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안 오니까 관광 수입이 많이 줄어든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언론에서 이제 시장 다변화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문화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적인 측면으로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관광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호들갑들을 떠는 거죠. 장기적으로 생명력이 길게 보려면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광의 생명력도 길어지는 것인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화적인 공동 인식, 그래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서는 관광의 생명도 그렇게 길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하고 관광객 증가나 또 그다음에 이주자들의 증가에 의한 교통 혼잡, 제가 이번에 여기 이 포럼에 토론하는 것 때문에 통계나 이런 걸 보니까 다른 부분은 우리 발표자께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제주도의 도로 연장은 오히려 1인당 도로 연장률은 감소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물리적인 어떤 시설의 변화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 1인당 자동차 수요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주 인구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교통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공급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현상. 그렇다면은 이 수용력의 확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 수용력 확대에 대한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 그 중에 이제 뭐냐면은 지역의 발전의 낙수 효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우리 접근할 때 4대강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비판을 받고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4대강 사업처럼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사업에서 물은 물의 저수량은 확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물의 질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준설을 다시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날 수 있는 이 본류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지천에 대한 정비나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유명무실해지고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건데, 이걸 교통 흐름하고 비교해 본다면 간선도로의 도로망 확보에 지금 자기부상이나 여러 가지 트램카나 신교통수단 도입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아까 여기 이제 발표자께서는 지역의 낙수 효과라고 표현했지만, 간선도로의 어떤 지점과 지점, 즉 지점을 연결하는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탐방,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어떤 탐방의 교통수단의 이용의 행태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서 오히려 우리가 큰 간선도로의 어떤 연결만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의 간선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거점들에서 나머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교통 수요나 이 행태를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광역 간선 교통망 체계를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논리로 확보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 국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다면 제주도가 이제 경주와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은 어떤 인류 유산으로서 이제 자연환경을 이제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그러한 어떤 장소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경주에서도 그 과거에 2005년부터 2006년부터 2035년까지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거의 그 거짓말로 끝났지만은 중앙정부가 제대로 도와주는 거 없어요. 30년에 걸쳐 3조 3천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거기 그 당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소위 그 환경경제에서 얘기하는 보존가치 방법, 그러니까 뭐 유산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 가치라든가 이제 존재 가치로 구성되는 이런 거. 그 결국 뭐냐면 우리가 왜 신교통수단을 그 도입해서 그 교통 혼잡 그다음에 환경에 이제 어떤 질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어떤 논리를 KDI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에서의 그 보존 가치 이런 것들도 한번 사전 검토하고 그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나서 신교통수단의 그 도입의 어떤 논리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이 신교통수단을 이제 도입하는 이제 간선망 체계에서 주요 거점에서 이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적으로 연결되는 교통 수요, 관광객과 주민의 교통 수요에 대한 그 수요 조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교통 혼잡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잡 비용이죠. 혼잡 비용 그다음에 환경 파괴에 의한 어떤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교통수단 도입에 의한 편익으로 그 기회비용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관련되는 연구, 기초 자료 이걸 확보하면서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어떤 당위적 논리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 제주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호 교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주 지역에서 신교통수단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제주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BRT나 트램입니다. 그런데 이 BRT 트램 같은 경우는 특히 BRT 같은 경우는 기존의 노면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용 이용자가 증복이 됩니다. 그분들로부터 한 차선을 뺏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이 차선을 그럼 양보할 거냐? 이건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경우는 이게 BRT를 도입하면서 보고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은 정치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이건 공학적인 과정만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강기중 원장님으로부터 제주도가 하나의 이제 광역도시다, 광역시로 볼 때에 그러면 광역교통체계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 또 그러고 또 그러면 그 광역교통체계가 기존의 교통체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제주도 광역교통체계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BRT를 좀 도입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BRT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자 오늘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치적 얘기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해도 안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못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용자가 누구냐 할 때 크게는 뭐 도민들 또 관광객 이렇게 있는데 뭐 다 이용하지만은 뭐 일단 대중교통 개편은 뭐 도민이 주주로 이용하는 도민 위주의 개편인 것 같고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이제 도민 위주지만은 관광객도 좀 더 이용하도록 하려 그러면은 이 4개 허브 중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좀 노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반면에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광역 교통 인프라 이거는 물론 도민도 이용하지만은 관광객이 훨씬 더 이용자가 많이 되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광역 인프라의 구축의 필요성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광역교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법에 보면은 광역교통은 시도 간의 연결교통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러면 어떻게 광역이냐 하는 이런 논리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 뭐 제주도는 물론 이제 기존의 법에 따르면 안 되겠지만은 제주도는 이 하나의 우리가 독립된 섬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의 4개 시군의 생활권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역시 광역이다 하는 그런 논리도 우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한 것은 뭐 지금 바로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은 2012년도 제2차 국제자유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이제 우리가 신교통수단이나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있었고요. 이제 2016년에 수립한 제주 미래 비전에 보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발표한 내용들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의의 출발이긴 한데요. 이 우리가 기존에 고민했던 제주 미래 비전하고 볼펜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재검토하면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신교통수단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신교통수단 이거는 뭐 굉장히 오늘 논의하기 힘듭니다만은 신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적합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크기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속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광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정시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경제성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광역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공항과 기존의 항만과 또 새로 건설되는 항만과 또 제2공항과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이렇게 우리가 연결한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테스트베드 말씀을 많이 좀 하셨는데 사실은 제주도는 테스트베드 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다양한 테스트베드를 했지만은 이게 사업화가 연결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철도 연구인가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하기 힘들겠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우리 거치지 말고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광역 인프라를 구축할 때 조금 더 단계적으로 좀 끌어자 하는 게 제가 이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기존에 아까 BRT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BRT는 단점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역 인프라로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BRT를 구축을 좀 해보자.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신교통수단인 새로운 또 철도로 발전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서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 BRT 자체를 우리가 전기자동차로 하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전기자동차, 전기버스가 지금 여러 가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BRT를 도입하면서 전기 BRT로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하면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전용차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공항이나 성산이나 뭐 이런데 기존의 항만이나 뭐 굉장히 지금 교통이 혼잡한데 그거는 이제 전용차로 같은 게 사전에 계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광역교통 구축할 때는 공항에 대한 항만에 대한 그런 대중교통 전용차로를 사전에 설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 미래 비전에 보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가 앞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되겠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그런 교통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자연과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대중교통의 중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교통의 접근성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업시설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이 접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운영 주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운영 주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또 투자 주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이 개발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민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제주도의 향토자본 플러스 어떤 공공자본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제주도에 돈에 있는 우리 공기업이든 아니면은 우리 또 JDC든 이런 공공기관들이 협력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광역 친환경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작인데 이제 한번 출발인 것 같고요. 이걸 우리 앞으로 관련 기관들이 빠른 시간 내에 또 우리가 이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이 계획들을 숙성시키고 또 우리 제주발전연구원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제주도가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그런 교통 인프라 구축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상 5분의 토론자로부터 지속 가능한 제주형 친환경 광역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안을 들었는데요. 모두 이제 그 제주의 친환경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방청석에서 오늘 발표자나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보충 의견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성욱입니다. 친환경 환경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좋습니다. 저도 그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것도 좋지만 이용을 안 하면 어떨 것인가. 지금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지금 30m, 50m도 지금 다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민의식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의 도민들이 지금까지 자가용 이용의 편리함만 느꼈기 때문에 이게 일본과 같이 약간 법적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교통 관련 과태료 여파를 지금 너무 작거든요. 그것을 좀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가용이 좀 사용이 억제되지 않을 건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준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로를 가져가지고 광역과 강력 간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도대체 광역이란 게 시간상 개념과 거리상 개념을 어떻게 소장께서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는 사실상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거리인데 아까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에 바꿔서 타야 된다. 육지 같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20-30분을 해도 또 가서 다시 차량을 새로 타고 가야 되느냐. 거기서는 또 렌트가 얼마나 비대되어 있어야 하냐. 이런 것들도 좀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아까 말한 지점과 지점에서 제주도의 이체에서는 아마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부터 좀 말씀드리면 광역이란 개념을 쓰긴 했지만요. 저희가 참 제주도는 광역이란 개념은 사실 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저희 제주도는 이제 권역이나 이제 시권역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거리나 그다음에 시간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는 소위 중심 상업지구 개념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나 시간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바꿀 어떤 개념상의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렌트카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렌트카 방식이 과연 이게 미래의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 하는 거죠. 제가 렌트를 하면 하루 종일 또는 이제 이틀, 3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렌트해가지고 제가 렌트하고 주차하고 또 그 차 다시 쓰고 이런 방식이 맞을 거냐. 제주도가 사실은 아일랜드이기 때문에요. 이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행이 주로 제주도 내 내부 통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렌트 방식을 기존에 제가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이런 렌트 방식보다는 오히려 제주도가 거꾸로 먼저 제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대 필요한 거리만 렌트하고 반납하는 원웨이 렌트 방식으로 바뀌는 것도 합당치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되면은 공공이 제공한
그 주차 공간 정도만 이용하면 되죠. 제가 그 주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나 뭐 아무데나 주차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렌트카 26,000대가 넘어가고 뭐 좀 있으면 3만 대 넘어갈 텐데 이런 개념에서 렌트카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그 렌트의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렌트 방식 바꾸는 거에 가장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역 방식의 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플러그 아웃된 플러그인으로 그 소위 플러그 아웃 할 때는 전기차 제가 렌트 빼서 이용하고 나면 플러그인해서 반납하면 끝이고 거리만큼 또는 제가 이용한 시간만큼만 페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교통 수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는 거리도 자가용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서귀포도 자주 오고 중문도 자주 오고 제주도 자주 옵니다. 제가 제주도는 1년에 몇 번씩 옵니다. 근데 제 제주시에 와서 교통체계를 보면요. 그 통행 포기 속도에 해당하는 상태도 갑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통행 포기 속도는 그 사람이 걷는 거에 2배, 그러니까 시간당 8km 이하면 통행 포기 속도죠. 걷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되면. 통행 포기 속도까지 가는 상황이 제주도에서 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가는 거리도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문제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 그 소위 방사망으로 대중교통만 잘 구성이 된다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요청을 안 하세요. 사실은. 그냥 차 몰고 가면 되지. 근데 궁극적으로 모두 잘 살려면 도로를 다이어트 시켜야 돼요. 아까 이제 전용차로 문제도 나왔죠. 그리고 BRT 라인 그에 대한 하면은 저희가 저 차로 하나를 저 대중교통에 줘야 됩니다. 그거를 과연 시민들이 어그리 할 거냐? 과연 시민들이 People's Involvement라고 해서 저희가 PI라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까 보고타시처럼 참여해서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내가 불편해도 대중교통 한번 줘보자 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하실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갖춰져야 이런 소위 광역이란 말은 아직 안 맞죠. 하여튼 광역 기반의 교통체계 개편, 그죠? 그리고 거기에 미래형 그 체계 그 수단의 도입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공유하는 제 자가용만 모는 소유 말고 공유형 체계로의 전환 이게 과연 제주도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공감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밀고 가야 시민들도 동의하고 참여하고 하죠. 지금 상태로 뭐 이대로 그냥 가지 이렇게 되면 저는 40만 대 넘어가고 50만 대 넘어가는 순간에 저기 제주도는요 50만 대 넘어가는 순간에 교통 지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교통 지옥에서 과연 얼마나 삶을 그 지속 가능한 삶에 영향이 있을 건가? 이거는 결국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기본 비전에도 맞지 않고 미래의 제주도를 제가 은퇴하면 제주도 오고 싶은데 그 제주도에 안 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 막뭐 하는 것이 일본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 한번 그 불법 주차하면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제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수요 관리 정책인데요. 거기 과금 문제도 있고요.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과금 문제까지 다 연결되고 주차에 대한 주차 단속 문제도 잘못 주차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금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보시면 알겠죠. 주차에 그 철퇴까지 하는 거 그런 제도까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는요 중요한 거 뭐냐면 도가 또 시가 또는 시의회가 모든 분들이 주민들과의 상당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인식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제도가 좋아도 시행하는 순간에 엄청난 벽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문제 여기까지 하시고 네. 플로에서 한 분 더 의견을 받아보고 오늘 좋은 이 논의장이 마련돼 가지고 저도 잘 들었고요. 그 구체적인 부분이 그 제시가 안 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지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도에다가 오늘 그 핵심이 제가 보니까
어디에 신교통수단 아마 이 도입 이 문제가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도 전체적으로 이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시가 안 됐다 보니까 말씀드리긴 뭐한데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런 신교통수단 도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어떤 필요성보다도 어떤 사후 운영 측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수단 도입이라든가 민자로 이 건설된 도로들이 거의 다 실패하고 나중에 엄청난 그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했는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일반 다른 육지와 달라가지고 좀 도시 특성이 틀립니다. 요즘 최근에 굉장히 교통 트래픽이 높아지는데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인구는 16% 늘어났는데 자동차는 430몇 %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디야 이 쉽게 우리가 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이를 국지적으로 한번 테스트 아니면 진짜 필요한 도심에 해야지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사후 나중에 운영 측면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많은 부분 어딥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관광객들이잖아요. 이 일상 어떤 루틴에 움직이는 그 수요는 내부 수요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 보면은 또 말과 말, 관광지역 관광지, 원래 이런 연결한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데 이게 과연 트램이나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저도 어디가 그 미래 비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예를 들어 항만하고 공항하고 6.6km인가 뭐 트램을 깔고 이 어디에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그런 게 한번 테스트 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먼저 국시적으로 도심에 수요가 많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한번 비중을 맞춰가지고 도입하는 그런 좋을 것 같고 도 전적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살다 보면은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원래 또 어디 관광지요 관광지 또 어딥니까 또 호텔과 호텔 연결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는 뭐 얼마 전에 들었지만 공유 자전거 저는 공유 자전거에다가 그 어디야 모터 달린 전기 자전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 만약에 우리가 도입하면은 얼마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공유 자전거인데 그다 전기까지 겸한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 교통정책에서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어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주제는 그 중에서 이제 광역교통 시스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친환경 그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어차피 이것이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누가 하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광역교통 시스템은 현재 수요가 있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수요 있는 데를 먼저 1차로 하고 그래야만 뭐 누가 투자를 하든 또 뭐 누가 예타를 받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뭐 광역교통 시스템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가서 지역 내 문제 특히 저는 이게 보행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통에 있어서 보행교통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사실은 전기보다 더 중요하고 또 건강과 관련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보행이 굉장히 제주도에서 지금 관과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제주공항 비교를 합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갈 때는 다양한 접근 루트가 있습니다. 철도, 또 고속도로 다 있는데 사실은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이 외통수입니다. 특히 서귀포 주민들이나 서귀포로 간 관광객들이 이 주말에 이 공항이나 공항 주변을 가려 그러면 정말 긴장이 됩니다. 와서 곳곳이 막히기 때문에 정시성을 확보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경마장에서 막힐지 또 오거리에서 막히는 그래서
차를 비행기를 놓친다든지 시간을 못 맞추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으면은 벌써 전용 직급 통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에서도 이런 요구가 약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은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일 본시에서는 제주도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지역 주민들과 지금 제주가 65만이지만은 지금 100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 또 관광객 지금 1,600만 이렇게 하는데 2천만을 지금 곧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맞이해서는 현재 교통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광역 교통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오늘 제기된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관련 기관과 또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정식 대안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 발표해 주시고 또 발표 과정에 잘 들어주시고 또 의견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토론자와 청중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특별자치도에 우리 지금 교통 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이제 오중훈 단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 전달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탁 보도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교통 문제나 이 국제도시 인프라에 있어서 도와 JDC가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그전부터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우리 국토부에서도 우리 교통정책 과장님하고 우리 도에서 이제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또 지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고요. 도는 마침 또 8월 달에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제 막 해놨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우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좋습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더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논의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꼭 안내 말씀을 첨부해달라는 사실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시행하는 우리 대중교통 체계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께서 이제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 나가면서 또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